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2월 2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는 비교적 평이한 흐름 속에 중고배당이 터지는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자, 첫째 주 구적이 끝난 첫째 주보다는 조금 평이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경마 주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강타 역시도 금요일날 좀 평이했고 토요일날 대승을 했고요. 일요일날 후반부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평이한 흐름으로 끝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근간경마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고, 서서히 이제 봄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마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무모한 고배당보다는 안정된 흐름과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마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부산경마가 항상 주특기이고, 또 부산경마만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강타가 최고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번 주 역시도 한번 최선의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자, 강타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제가 보는 경주시에는 오전장에는 비교적 평이한 흐름인데, 의외로 신마가 낀 경주에서는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중반부 쪽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한두 경주가 있고, 또 후반부에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또 한두 경주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개 경주는 중배당이 터지고 나머지 경주는 조금 비교적 평이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 경주 심혈을 기울여서, 자,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 자, 강타의 꽃배당 신바람 경마를 한번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제 1경주부터,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 방송이 좀 지루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팬들을 요즘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리고 강조를 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들만 눈에 띄는 대로 충마나 아니면 배당마, 자,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한번 한 마리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는 쪽으로 한번 방송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자,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건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은 1번 퍼스트원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시에 워낙에 이제 많은 능력을 끌어냈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서 뽑아낸 능력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의 시에도 게이트가 안쪽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1번 퍼스트원. 자, 이건 이제 제가 전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2번 퍼번트 스톰입니다. 자, 그리고 8번 영브라보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제가 영브라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자, 멋지게 입성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3마리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게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세 놈이 거의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어느 마필이 뛰어나다, 어느 마필이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데, 혈통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혈통을 갖고 있는 놈은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인 영브라보가 혈통적으로는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들이 1번 퍼스트원이고, 또 2번 퍼번트 스톰이고, 외곽 게이트의 8번 영브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시에도 이들 마필들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경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요 마필들이 모두가 부러진다, 경합이 펼쳐지니까 부러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마필들이 경합을 펼치지 않고
일자 줄서기로 전개가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식의 경마가 되겠느냐. 반대 유추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합이면 당연히 부러지지. 지네끼리 막 선행해서 선두권에서 막 일렬로 서가지고 막 넘어가려고 지랄 발광을 하면 또 안쪽 게이트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경합을 하면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놈이 튀어나가서 두 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해버리면 거리가 몇 메타예요? 1000m예요. 그러면 이 세 마필이 전부 다 선행 일변도냐? 그건 아니에요. 선입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네들이 줄서기가 되면 이 일반적인 이 기록상으로 본다면 부러지는 게 맞는데 줄서기가 되면 얘네들이 입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왜? 혈통적 기대치가 다들 선행을 나섰을 때 나름대로 선전했을까? 그러면 이쪽은 반대로 배당이 터진다예요. 그러니까 배당이냐 아니면 선두권의 몰락이냐 두 가지로 유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1차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이번 경주의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봐줄 수 있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놈이 바로 10번 중앙의 장수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교시에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냈고 이번에는 또 유연명 등짝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장세한 마방에서 강력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유지형 마주의 마필들은 다 앞에가 중앙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필가가 5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들을 5포지 수득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수득을 하고 있는 말값만 5억이 넘어요. 그러면 입김이 세겠습니까? 안 세겠습니까? 당연히 세지. 그러니까 마방에서는 중앙의 장수에 대한 장세한 마방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 자, 현역 시절에 장세한 기수가 어떤 말머리를 했어요? 취입의 기재야. 그리고 또 내측 취입을 우리나라에서 내선 취입을 할 수 있는 기수는 아직까지도 별로 없어요. 조경호 정도가 할 거야 아마 아직까지는. 그런데 내선 취입을 했던 유일한 우리나라 기수 중에서 강타가 아는 범위 내에선 장세한 조교사가 내선 취입은 최고 잘했던 현역 시절에 내선 취입의 기재였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배당이 잘 터지지. 취입만 할 차는데 이 곡선줄을 바로 따고 들어와서 바로 취입을 하니까 최단거리 취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10번 중앙의 장수가 뭐예요? 충마예요. 그리고 후착은 제가 얘기했던 이 세 마리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했죠. 전부 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는 줄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후착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몇 메터에서 1000m에서. 자, 그래서 10번 중앙의 장수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로 꽂고 가는 게 맞다. 왜? 선두권에 경합이 펼쳐진다 그래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잖아. 그러면 후착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마리 중에서 하나가 오는 경주다. 고로 이번 1경주는 10번 중앙의 장수가 충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닳도록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중앙의 장수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이렇게 1경주는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입니다. 제가 항상 전개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양념입니다. 자, 소금도 될 수 있고 조미료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따라가지 않는 분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2경주입니다. 2경주는요 단방이 가능할 수도 있고 터지면 중배당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 일단은 외관상으로 보면 3번 태양별과 자, 여기에 6번 우박이가 당일 저배당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딱 뚜껑이 열렸다. 데뷔전시 보여준 능력 자체가 3번 태양별은 1200에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지구력이 어마어마했어. 그러면 얘가 이 3번 태양별이 그냥 선행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행검사 때는 이 마필이 502km로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자에 다 나와있죠? 데뷔전 때 몇 킬로로 나왔어요? 자, 487km로 나왔어요. 489km로. 그러면 얘는 이미 군사를 다 빼갖고 나온 거야. 데뷔전 때.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됐어?
사양관리가 기가 막히게 된 놈이야. 결론적으로는. 사양관리가 기가 막히게 됐으면 이미 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다. 그럼 이번에 선행 못 간다? 당연하죠. 선행 못 가요. 그럼 얘 안 되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 거세마예요. 거세마와 순발은 선행마가 거의 없어. 제가 그랬잖아. 대기만성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암마는 조숙형이고 일찍 성장을 하고 반대로 거세마와 순발은 대기만성이랬어. 근데 이런 애들이 데뷔 당시에 선행력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마예요. 그러니까 3번 태양벌은 선행을 못 가도 어쩐다? 된다. 이건 뭐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번 우박입니다. 자, 데뷔 후 3번의 경주를 치렀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어서 선입전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필이 가느냐?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레이스를 끄는 놈이 누굽니까? 자, 5번 미드나잇 와일카드라는 마필이 레이스를 끕니다. 그러니까 얘가 끌어서 끝까지 버티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자, 그러면 3번 태양별은 아주 우수한 취입력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서 6번 우박이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번, 6번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가 뭐야? 성장마 경주라는 겁니다. 혼합상군의 성장마 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성장마 경주에서는 보여준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매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 경주 때처럼 3번 태양별처럼 어떤 말이더라도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이 경주의 숙제는 그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놈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게 숙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경기는 3번, 6번 막걸리로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3번 태양별은 이 편성에선 대가리라고 강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숙제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숙제를 풀어서 삼복승으로 때리시던지 아니면 그런 숙제를 나는 보니까 없어. 그러면 뭐 저배당이라도 단통으로 때리시는 게 정확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듯이 배당 마필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 요게 숙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제 3경주입니다. 1, 2경주는 비교적 평이한 흐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남겨줬던 경주고요. 자, 부산제 3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를 제가 앞선 오전장에 항상 가져가는 이유는 신마와 성장마 경주는 사실상 전문가라면은 승부처를 자주 가져가면 안 돼요. 왜? 보여준 능력이 다가 아니라고 느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숨어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복귀나 조교나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뽑힐 것 같으면 삼척동자, 조교는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실 것이고요. 복귀는 컴퓨터 많이 뒤다보는 사람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렇게 경마가 쉬우면은 사람들이 다 맞춥니다. 보여준 능력 갖고 하려면 서울대학교 나온 수학자가 최고 잘해야 되고 또 서울대학교 나온 전산학과 출신들이 통계를 내서 가장 경마를 잘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하고 말하고는 성장이 비슷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주마의 성장 추이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인 분석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경마를 해서는 절대 경마의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응용을 할 수 없어요. 응용을 못한다는 게 바로 눈으로 보는 경마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식한다고 수학을 100점 맞냐? 아니잖아요. 이거를 공식을 응용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2세의 말은 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세는 사람으로 따지면 유아기 내지는 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성장을 해요? 여자가 먼저 성장을 해요? 여자가 먼저 성장을 하죠. 그럼 앞말이 먼저 성장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출을 해서 경마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만의 경마 주관이 없으면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세게 보고 이번 승부처에 임하느냐 요거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자, 11번 무한스피드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나왔을 때는 초구 배당판에서 나 없어요. 나 없네. 나 없어. 1번 게이트인데도 바람을 전혀 잡지를 못하고 그냥 나오자마자 없다는 바람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누가 타? 김용근이가 탑니다. 자, 김용근 기수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김용근 기수는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우리 서울의 조경호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기수예요. 노력형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 조성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문세영이하고 비슷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기승술이 향상되는 기수들이야. 그렇지만 얘네들은 김영구가 조경호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 타요. 선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선 추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 타고 겁도 없는 기수들이야. 말을 즐기는 기수들이야. 그래서 11번 무한스피드는 지난번 교시에 확실하게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시에는 확실하게 능력 발휘가 되는 기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번 무한스피드는 강타는 무조건 이번 상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에 가져가는데 여기에는 단방이 기다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어느 마필로 단방을 때릴지는 강타가 이미 완벽하게 메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자, 그 단방이 들어오기를 강타 역시도 기대를 하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배팅 자금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자, 부산제 3경주에서 확실한 단방으로 또 확실하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부산제 3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승부처는 첫 번째 승부처는 성장마하고 또 신마경주에서 잡는 이유를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제 4경주예요. 자, 이 경주도 1, 2경주의 분할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특징은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경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숙제예요. 그러면 느린 경주에서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놈이 1차적으로 배당을 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배당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우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선추인마가 당연히 유일해야 할 거 아니야. 왜? 느린 경주니까. 판때기가 느리니까 당연히 선추인마가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추인마를 찾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4번 경남 에이스 외에는 보여준 전력상으로 뚝신마가 없어. 뚝신마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돼. 왜? 강타가 느린 경주라고 그랬어. 4경주는. 그러면 느리면 당연히 추인마 유리하잖아. 그렇지. 유리해. 근데 제가 당구장을 딱 거렸어. 뭐라 그랬어? 느린데 4번 경남 에이스 외에는 취입이 우수한 말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앞장 때려 놓으면 뒤에서 올라오질 못하네? 왜? 취입력이 우수한 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말도 없는데 취입력이 우수한 말도 없어. 그러면 어영부영 앞선 까는 놈이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바로 이런 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바로 4번 경남 에이스다.
이 경남 에이스는 후지까지 기승을 시켰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 경기는 4번 경남 에이스를 가져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숙제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느린 경주인데 빠른 선행마도 없지만 빠른 추임마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 뜨는 놈이 의외로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숙제야. 그렇기 때문에 경남 에이스의 단통은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그 앞장을 뜨는 놈을 찾는 거에 숙제입니다. 그게 배당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이 경마 스타일을 바뀌고, 경마 방송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왜 바꿨냐면,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경주에 맥을 잡는 게 힘들더라. 그리고 편성을 해석하는 게 힘들더라. 바로 이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제가 경마 방송을 바꾼 겁니다. 편성을 읽을 줄 알아야지 그 경주를 맞출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맨날 틀리고 나면 뭐라고 그래? 야, 이씨 사기다, 사기. 어떻게 저런 새끼가 오냐.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돈 안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마 하시면 안 돼요.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랑 부산 경마랑 서울 경마랑 뭐가 틀리냐? 생긴 게 틀리고 다리가 짧다는 게 틀리고 몸무게가 틀릴 뿐이지 해석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주 2경주 1번 혼디 모형입니다. 이놈은 이번 경주시에 올 것 같으네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왜 이 편성 자체가 굉장히 호접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강타야. 혼디묘형이 아니지. 여기서는 봉성명가가 외관상으로 제일 세잖아. 맨날 밥 먹고 행던 게 입상밖에 없는데 어째 혼디묘형이 제일 세다 그러냐? 거리도 1000m에서 900으로 줄었는데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놈이 누구야? 8번 왕제 아니면 여기서 누가 가? 2번 봉성명가가 가. 근데 봉성명가가 가는데 그럼 딱 보면은 8번도 별 볼일 없는데 2번은 겁나 잘 뛰었어. 도대체 요 근래 몇 연장이야. 겁나게 잘 뛰었어. 그런데 봉성명가는요,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그려보면요, 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마가 어렵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아는 후배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네. 근데 요게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거리가 1000m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후배를 좀 알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야. 제주발은 다리가 짧고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다리가 짧어. 그다음에 키가 작어. 그럼 뭐가 세겠어? 힘이 세지. 힘이 세니까 부중에는 아주 잘 견딘다고. 몸무게는 뭐 70kg 정도 들고 뛰어. 근데 뭐가 안 돼? 다리가 짧다 보니까 간행이 찢어져서 거리만 좀만 늘면 그냥 땅을 파지. 그때부터. 그래서 거리에는 민감해. 그 대신 부중에는 아주 잘 견뎌요. 이게 제주말 특성이에요. 그래서 봉성명가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1000m 경주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다? 경주력이 하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약편성을 만나면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거지 실질적으로 혼디모형을 이길 수 있는 놈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혼디모형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생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선 누가 대가리다? 1번 혼디묘형이 대가리고 2번 봉성명가가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중배당이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대가리는 1번 혼디묘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주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늘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마라는 것은 경주에 있어서 말이 된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그대로는 받아줘야 되지만 그 능력 자체가 입상을 했다고 이 편성 자체가 허접한 약편성을 만나서 입상을 했다고 그놈이 세다는 건 아니지. 강편성에서 뛰었기 때문에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능력은 바로 보여준 능력이 입상 능력이 그 말의 전부인 능력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선 혼디 모형을 갖고 때리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잘 알으셨죠?
자, 부산 제5경주입니다. 이것도 터지는 경주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이제 아니라고 그랬는데 터지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이 편성도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빠른 말이 없다. 그러니까 또 느린 경주야? 예, 또 느린 경주예요. 그럼 여기서 대가리가 누구예요? 자,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가리라고 딱 볼 수 있는 놈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게 7번 바람물입니다. 자,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말은 누차 얘기를 했어. 8전 이내에 입상을 해야 돼. 왜? 이게 2달이야, 2달. 8전이면. 아니, 8전이면 이게, 8개월이야. 그러면 4개월만 더 있으면 한 살이 더 올라가. 그러면 2세에 데뷔를 했을 때 2세 말급 정도 8전을 치르면 입상을 그 전에 한 번은 했어야 돼. 그래야 안말이 어떤 놈이다? 싹수가 있는 놈이다. 그러면 거세암하고 순말은 몇 전이냐? 대기망성형이라고 그랬죠? 12전에서 13전 사이에 입상을 해야 돼. 그럼 1년이 넘어. 1년 안에만 입상을 하면 거세암하고 순말은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놈이야.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평균 능력이야. 그러면 이 안에 입상을 못하는 놈은 뭐야?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똥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말일수록 싹수를 더 봐줘야 되는 거고, 말을 몇 번 띄웠다고 해서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 바람머리는 2전밖에 치르질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조금 있고 또 종반 탄력도 갖고 있고, 지난번에 2전째 경주력이 가장 많이 성장한 시점에 조정을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더 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바람머리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다. 자, 후착은 뭐 파로스 등대가 팔릴 것 같고, 뭐 맷두가 좀 팔릴 것 같죠. 5번 스마트 시대도 좀 팔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오경주는 일단 7번 바람머리를 놓고 때리는 게 정석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 예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한 마리쯤만 얘기하기로 했어요. 딴 선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핵심을 잡아주는 게 제 목표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로 갑니다. 한라 4공경주인데 오래간만에 한번 4공경주를 제가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나올 것 같아서 때리는 겁니다. 흔하게 제주만은 교차로 상위 공경주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 맨날 나오던 놈끼리 맨날 붙으니까 그런 경주에 식상하게 되는 거야. 식상하게 되니까 이번에 뭐 나눠먹기 아니겠어? 말들이 적은데, 그리고 지네들끼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나눠먹는 게 우리 경제 논리에서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 맞아요. 맞아. 그 해석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마라는 것은 해석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든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름대로 터득하는데 시간이 걸리셨고 그 분석 자체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 절대가 없으니까. 경마에 절대가 있으면 뭐 다 돈 벌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자, 여기서는 배당말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8번 인기자랑입니다. 이번 UCC 준메인 승부처의 당일날 현장에서도 제 예상 속에 이 5주 만에 출전을 하니까 조금 주기가 길어요. 평균적으로 이 한라마든 제주마든 다 2주나 1주 만에도 출전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이 인기자랑은 큰 병력 싸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 요번에 5주 만에 출전하고 있다. 병력이 뭐야? 자, 2013년 11월 3일날 임신검사 한번 받았네. 그러니까 병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사고가 없어. 그런데 이놈을 왜 추천하냐? 들쑥날쑥한 게 없습니다. 들쑥날쑥한 게 없고 최고 능력에서도 뒤집니다. 최고 능력에서도 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 특징이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다 끌어낸 놈들, 이번에 조정 하강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말들이 하나같이 뭐로 팔린다? 인기화로 팔린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은 하나같이 다 조정 하강을 해. 경주력의 조정 하강이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말들만 포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대신 유일하게 여기서 8번 인기자랑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어떻다? 2%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패턴상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차례다. 그러면 똑같은 능력을 놓고 본다면 얘가 세겠어? 인기마들이 세겠어? 얘는 하강을 한다니까? 얘는 끌어올리고 그러면 얘가 세지. 그러니까 당연지사 수학적인 공식상으로든 능력상으로도 8번 인기자랑을 놓고 때리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맞든지 안 맞든지 제 논리상 제 해석상으로 8번 인기자랑은 어떤 모양새를 해도 이 배팅에서는 가져가는 게 정석이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이런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분석을 해는 습관을 가지셔야 고배당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운대기는 어떻게 한 번은 맞출 수가 있지. 하지만 그 운대기가 매번 맞는 게 아니거든요. 경마는 내 주관대로 어떤 이렇게 주관을 갖고서 경마에 임해야만 자기 실력이 느는 겁니다. 누차 입이 닳도록 얘기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자, 부산 제6경주입니다. 후반부가 좀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줄줄이 사탕으로 승부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장안의 하재,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 매주 무조건 집중한다. 자, 이런 결론을 갖고 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4경주에 이어서 자, 이번 부산 6경주는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일단 제가 한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죠. 10번 브레키, 여기에 또 뭐야? 4번 프로네이스. 자, 우리가 흔하게 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마의 연대는 옛날에 연대의 초창기가 뭐냐면 뚝섬이에요. 뚝섬 시절에는 마사를 같이 붙어 있어. 그때는 영어로 썼어. C조 마사, P조 마사, 이렇게 마사를 샀어. 그러면 마사에서 어떻게? 여기 옆집에 고기를 삶았어. 아유, 저기 뭐, 우리, 저기 고기 좀 더 주지. 갖다 와 드세요. 맨날 봐. 맨날 오다 가다 보고, 훈련하다 보고, 맨날 그래. 연대를 하기 싫어도, 씨발, 옆집에 사니까 맨날 그냥 뭐 얻어먹고 뭐 해다 보니까 친해져. 니네 가니? 우리 간다. 니네 좀 잡아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친해진 게 이게 연대야. 이게 연대의 초점이야. 이게 지금 뭐가 있어? 마주연대, 뭐 기수연대, 마방연대, 이제 조교사연대. 이런 게 이제 현대에는 이런 게 이제 넘어와서 이런 연대가 주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10번 브레키와 4번 프로네이스가 이 편성에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경마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연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연대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확률적으로 입상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 조금은 떨어진다는 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난데 어쩔 땐 경마라는 게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조합은 저배당 조합이거든. 당연하도 저배당 조합이야. 자, 요거는 웬만하면 안 하자.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거 안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난 안 할 거예요. 그럼 대가리 누구세요? 대가리만 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 대가리면 그래도 10번이 좀 낫잖아요. 10번 브레이키가 그래도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상당히 잘 뛰었던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고경민 마주의 마필이네. 고경민 마주는 옛날에 뭘 갖고 있던 마주예요? 골딩이란 말 있죠? 골딩. 골딩의 마주죠. 자, 그래서
일단 10번 이번엔 브레이키를 일단 강하게 보는데 그런 저배당 조합에 대해서는 뭐로 자를 수도 있다? 연대로도 자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은 일단 회의적인 결례를 갖고 있다는 게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의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설명을 1차적으로 간단하게 연대로만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숨어있는 속에는 요 마필들보다 더 센 마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설명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연대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안에는 뭔가 이어롬을 회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마가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연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요건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요 경주에서는 도총관이 인기망이고 여기에 난들은 지난번에 이제 부러졌죠. 부러졌는데 요번엔 또 어떤 결과가 날 거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6번 도총관에 대해서 한번 재미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도총관 현재 보유한 능력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인데 문제는 요 마필이 이번에도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지난번 입상 자체가 조정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일날 어느 마필과 대끼리를 팔릴지 그게 궁금한데 일단은 뭐 7번 난드르랑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요? 난드르가 팔릴 것 같아요. 난드르가. 근데 난드르는 지난번에 인기바로 팔렸죠. 인기 몇 위로 팔렸어요? 2위로 팔렸네. 장우성 기수 같아도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어떻게 됐어? 똑 부러졌지. 똑 부러졌으니까 이번엔 어쩔 거냐. 이번에는 난드르는 이 편성에서 최고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걸 언제 보여줬냐면 난드르가 보여준 능력이 직지점 그 2013년 12월 20일 날 보여준 능력이야. 우승 당시의 능력이 이 편성에서의 최고 능력이야. 그러면 6번은 4번 도총관은 계속 올라오는 말이라고. 올라오는 말.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실질적으로는 4번, 7번이 제일 센데 여기에는 똥탕을 튀길 수 있는 놈이 있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경주잖아요. 똥탕을 튀길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 말이 누군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려드리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6번, 7번 막걸리 거의 단통으로 때리셔야 되는 막걸리인데 배당을 낼 수 있는 놈을 찾는 것이 숙제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6번 도총과 같은 말들이나 7번 이 난드로와 같은 마필들은 피리 배팅골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숙제,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똥탕을 터뜨릴 놈은 한 명 정도는 있어 보이니까 그 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자, 당일 현장에서 그 놈에다 한번 끼워넣기 승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렇게 다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가 남았는데 야, 의외로 후반부로 갔을 때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아주 후반부 3경주만 빼놓고는 앞경주는 아주 센 경주, 아주 그냥 이거다 싶은 경주는 없네. 그러니까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다. 자, 부산제 7경주 해볼게요. 자, 부산제 7경주. 일단은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던 경주예요. 근데 그냥 한번 일반 경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강자는 용근이로 바뀌었으니까 기본적인 뚝심이나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죠. 어차피 이번 편성은 11번 빙고라지오나 아니면 3번 럭키투데이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뚝심으로만 싸운다면 요들 마필들 외에 한 마리만 더 끼워놓으면은 뚝심 싸움으로는 끝나는 기 때문에 1번 신세계 강자는 이 편성에선 비교적 어떻다?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럭키투데이도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이나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 승군전이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안 될 것 같죠.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현명이 아니라 뭐 현명 할아버지가 타도 안 될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기서 11번 빙고라지오가 문제인데, 이놈은 사실 저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단 성장마 단계에 있는 3전을 치는 놈인데 2전을 치는 놈인데 2전째와 1전째의 몸무게 차이가 뭐야? 450에서 지난번에 439로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됐는데 주행검사는 이놈이 몇 킬로로 받아내면 427킬로로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던 부정이 439킬로가 베스트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450은 왜 됐어? 뭐 물을 먹였는지 뭐 밥을 먹었는지 모르지 뭐. 그거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냥 살이 뒤룩뒤룩 ጭ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놈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제가 보기에 불안해요. 그래서 요놈은 빙고라지오는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웬만하면 받치기 아니면 그 세게 보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놈은 약하게 봐라. 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얘가 선행을 가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체중이 불규칙하고 이런 분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자르고 가고 싶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번 신세계 강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기 많아 불안한 마필 말씀을 드렸죠. 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체중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주 7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주 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 자, 여기서 오늘 강력하게 가장 세게 보는 승부처예요. 제주 경마 중에서 제일 세게 보는 승부처니까 여기는 뭐 기를 쓰고 맞춰야 돼. 뭐 말이 필요 없어. 왜? 가장 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주니까 틀리면 안 돼. 스쳐도 맞춰야 돼. 스쳐도 맞춰야 되니까 한번 강타혁 씨도 한번 기를 쓰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주 중에 제주 경마 중엔 가장 중요한 경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참 놀란 놈이 하나 있어. 야, 얘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바로 이 2번 큰힘이란 마필이에요. 야, 이게 뭐 엉뚱당뚱하게 지난번 경주시에 자, 이 금호산이 나오는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50배당을 터뜨렸어. 근데 얘가 선행을 간 게 아니라 선입을 했어요. 선입을 했는데 부러질 듯 하면서 끝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근간에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한 놈이야. 겁나게 세네. 아따, 이게 그땐 뭐 전혀 안 팔렸잖아. 이 8등으로 팔렸잖아. 인기 8위. 그러고도 이번에 완전히 왔어. 근데 이번에는 뭐냐. 얘가 또 팔리네. 얘가 되겠네. 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김주희가 그것도 그냥 계속 타고 들어왔어. 야, 이거 이번에 그냥 온 거 아니야? 예, 김주희가 2번에 타고 들어왔는데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안 봅니다. 이번에. 왜? 항상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맥시몬이라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선행을 못 갑니다. 왜? 외곽 게이트에 10번 특별 전사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여준 능력으로는 2번 큰 힘이 세지만 실질적으로 선행을 갔을 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능력. 근데 문제는 이놈이 8주 만에 출전을 하는 약간 공백기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선행을 간다는 거지. 그러면 특별 전사가. 그러면 선행을 얘가 갔을 때 얘가 따라갈 수 있느냐인데 바로 이런 점에서 중배당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UCC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제주 7경주는 10번 특별전사라는 마필은 꼭 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 단통으로 자, 제주 7경주 UCC 메인 승부처를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제 8경주. 이제 8경주, 9경주, 이제 10경주 후반으로 가면서 은근히 이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저는 아주 그냥 줄창으로 승부처를 가져가서 후반부에 몰아치기 승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앞에서 2개밖에 안 가져갔잖아요. 근데 후반부는 다 어려워. 다 어렵고 다 배당이야.
그래서 후반부 4경주를 안서 몰아치기를 한번 승부처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부산제 8경주하고, 자, 부산제 9경주입니다. 자, 부산제 8경주입니다. 요거를 오늘 부산경마 UCC 준메인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아까 제주 7경주를 제주경마 UCC 메인으로 때렸으니까 요 경주를 붙여서 이번엔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럼 때려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하게 승부를 보게 해서 자, 중후반부에 아주 메리트 있게 강력하게 한번 승부수를 들이대보겠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제가 보는 경기 시에는 배당이 삼삼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뜻 보면은 11번 스트리트 리투 스텝이 가장 강력한 입상 가능마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이번 경기가 이제 승곤전에 1200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종반 뚝심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편성에선 꼭 가져갈 수 있는 놈이 스트릭트 리투 스템인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혼합 경주, 외산마 경주에서는 항상 승곤전에 있어서 당연히 될 수 있는 말필들이 부러지는 경우를 종종 왕왕 봤어. 그게 왜 부러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번 스트릭트 리투 스텝이 이번 편성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놈이 의외로 축으로 세우는 건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단통으로는 때릴 수가 있는 말이야. 그런데 항상 외상 경주에는 보이는 인기말을 갖고 때리기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이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당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꼭 조심을 하자. 자, 하지만 요 마피를 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 단통으로 자, 저희 부산제 8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를 붙어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로 갑니다. 한번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또 한번 강력하게 갈까요? 제가 보는 경주 시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를 골라보라 그러면 전 부산제 9경주예요.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대상경주급입니다. 거의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한 7뚝가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닥 능력이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강한 말들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고 능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여러분의 여왕이란 마필입니다. 자, 7번 여러분의 여왕. 여왕이니까 당연히 앞말이겠죠. 자, 앞말인데 460kg대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아주 그림이 좋아. 말은 뭐라 그랬어? 병력이 없거나 또 뭐 식욕부진이나 이런 거 식욕부진 뭐야? 밥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 저하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 한 자기가 낸 능력을 그대로 내는 게 말이에요. 일부러 승부가 없어서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유형은 이거야. 말은 한 번 잘 뛰고 살짝 조정 거치고 한 번 또 이빠이 내고 살짝 조정 거치고 한 번 이빠이. 이게 성장마 패턴 중에선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패턴이야. 이게 바로 정상적인 말의 성장을 하는 건데 바로 이 성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번 여러분의 여왕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도 직전에 조정 거쳐서 무조건 능력을 끌어내니까 뭐다? 대가리다. 요 말을 무조건 놓고 때리시라.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경주에서 강타가 대가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후착은 뭐로 때릴지 요거는 강타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거는 현장, 자, AR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경주하고 11경주 두 개 경주만 남았습니다. 자, 어느 경주로 때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자, 제가 이제 계속 승부처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부처가 너무 많아도 할 수 없어요. 자, 왜? 아니, 할 게 없으니까. 앞에서는 사실 승부처 안 해도 되는 거야. 뒤가 널널하게 계속 어려워. 여기서 배당이 나오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춰야 되고 또 힘있게 때려야 되니까 많은 거지 뭐 어떻게 해. 다음엔 또 없게끔 하면 되는 거지. 전 지론이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남 따라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아도 그냥 제 뚝심껏 밀어붙입니다. 자,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UCC 메인 승부처니까 오늘 승부처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건 뭐 당연지사인데요. 자, 이 경주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국산 3군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어느 말을 세게 본다? 다 세게 볼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배당마 하나를 추천을 드릴게요. 14번. 요게 UCC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서는 배당마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누구냐? 그 14번 레이디 메달이란 마필입니다. 14번 레이디 메달. 아, 이게 옛날에는 취임마예요. 근데 지금은 뭐야? 중속이 굉장히 빨라져서 전형적인 선임마로 갔어. 취임마가 선임마가 된 건 능력 신장을 보여줬다는 간접 증거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말이라는 것은 옛날에 끌어냈던 능력을 다시 끌어낸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왜? 자기가 뛰어온 경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빠르게 선임을 안 붙거든. 왜? 네이스가 느리니까. 네이스가 느리니까 빠르게 안 붙어. 그러면 앞을 그동안 계속 앞이 빨랐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이 뛰려고 그럴 거라고. 근데 이렇게 잡아놨어. 조금 기수가 제어를 했어. 그러면 얘는 어때? 옛날에 보여줬던 무시무시한 취임력을 이번에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항상 뭐라 그래? 배당마. 배당마라고 그러는데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경주력의 복원력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야. 얘가 요즘 취임력을 못 끌어내는 건 그동안 발휘를 못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취임력을 못 발휘한 거지. 얘는 취임력이 숨어 있다는 거지. 옛날엔 취임마였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번엔 끌어낸다. 그래서 뭐라고? 14번 레이디 메달 같은 건 당일날 안 팔릴 가능성이 높지만 얘는 가져가시라. 뭐로? 배당마로. UCC 메인 승부처에 배당마 하나를 추천드린다면 14번 레이디 메달을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취임력 끌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져가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그냥 줄창 5개를 다 승부처로 했네. 야, 넌 뭐 하루 종일 승부처냐? 하루 종일 승부처예요. 그럼 왜? 앞에서는 안 해도 돼. 일반 경주 돌릴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일반 경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만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경주에서는 딱 2마리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2마리만 비교를 하는데 어느 말과 어느 말을 비교할 거냐. 요게 관건인데 저는 일단 6번 한반도 정복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요 마필 맞춰드렸던 놈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요 마필을 가져갔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속 성장세를 받는 놈들은 어쩌라고 그랬어요?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놈은 지난번에 또 옴팡지게 끌어냈네. 그런데 옴팡지게 능력을 급상지게 끌어냈는데도 이번에 왜 가져가느냐?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능력을 급상승을 끌어냈는데 그 능력을 끌어냈을 당시 선취임력 모두 상승을 했으면
이런 놈은 뭐야? 이빠이 능력을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이 최고 능력이야.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데 6번 한반도 정부가 지난번에 끌어냈는데 선행력 부족했던 선행력만 끌어냈어. 근데 아직도 이놈은 취임력을 이번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선행력을 하강하지만 취임력을 끌어내면서 또 한 번 경제력을 끌어내던가 아니면 소폭 하강을 하던 건데 이번엔 선행력을 끌어내도 될 확률이 왜 높아요? 느린 경주니까.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는 6번 한반도 종목을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하시면 적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는 6번 한반도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경주하고 또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필들만 잘하면 제가 오늘 쭉 훑어보니까 안정적인 경주가 많고요. 후반부에 배당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있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부산 경마 한번 대승을 한번 기본 한 5개 이상은 맞추고요. 한 배당 한 2-3개 더 맞춰가지고 한번 대승을 한번 거둬보는 부산 경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